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객과 약속을 지켜라. 보이는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고객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객에 대한 이해, 부제로 내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요, 사전에 보면 상점 따위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일본의 소비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고객은 주인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20%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고객은 쉽게 변한다.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고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보십시오.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발생시켜 주지 않는 사람은 고객입니까? 고객이 아닙니까? 고객이 아니죠. 물건 사러 와서 살 것처럼 하고 안 사고 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고객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부터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그런데도 사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못 하죠. 그 이유는 뭐냐?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제 잠재 고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이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야. 전혀. 나는 팔 생각도 없어. 그러면 고객으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잠재 고객이라 그래요. 잠재 고객으로 계속 남아있는 고객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구매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구매 고객부터 고객이라 그래요. 구매 고객. 근데 고정 고객이라 그러죠. 우리가 단골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고정 고객은 매일 오는 고객이 고정 고객은 아니에요. 매일 오는 고객은 아주 안 좋은 고객이에요, 그거는. 왜? 매일 오면 안 돼. 어떨 때 와야 되냐면은 자기 제품이 그 제품을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 그 고객이 진짜 내 고객이에요. 근데 이 텀이 3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제품의 가격은 커지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거는 보세요. 차량도 브랜드를 같은 회사 거를 타다가 다른 데로 바꾸는 분들도 있고, 계속 그거 타시는 분들 있죠. 그 회사 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요, 결국 고객을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뭐냐면 관리를 이제 잘하고 안 하고 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문을 내주는 고정 고객은 뭘 해주냐 하면 구매뿐만 아니라 소개도 해주고 소문도 내줘요. 이 소문 다른 말로 하면 홍보죠. 내 대신 내 상품을, 내 가게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고객입니다. 고정 고객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구매 고객은 한번 구매하는 사람부터가 구매 고객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면 이게 뭐가 되냐? 고정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구매 고객을 고정 고객화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하려면 이 잠재 고객 중에서도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요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매한 고객은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서비스죠. 서비스죠. 그러려면 항상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고객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관리하기 이전에 발굴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창업 초기에는요,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발굴을 해야 돼요. 구매 고객화 시키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 사업의 존재를 계속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알리는 역할.
근데 그 알리는 역할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강제로 와서 사. 그게 아니라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요즘 방법이 되게 많죠.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은. 그죠? 요즘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주로 전단지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 명함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SNS도 있고요.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수도 있어요. 그걸 다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무료로 돈 안 들이고 뭐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잠재 고객의 다양한 잠재 고객에서 구매 고객화 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놓치죠? 절대 고정 고객의 다수의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 매출을 올리긴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고객은요, 2등을 기억 안 합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1등. 자, 그러면 저쪽 시골 군 단위에서 1등 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지요. 그럼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면 자기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경쟁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1등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객도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을 다 고객으로 하면 나는 죽어요. 힘들어서. 그럼 딱 내 고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내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덩치 큰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덩치가 작은 고객,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을 크게 올려주는 고객이 있고, 작게 올려주는 고객이 있어요. 이게요, 판매업종 같으면은 매출을 크게 올려주는 고객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자,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이 와서 100만 원어치를 사가는 거 하고, 100명이 와서 100만 원 매출 올려주는 거 하고, 어떤 게 좋아요? 저는 후자를 원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객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객이 1명이죠. 이 1명의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다수의 고객이 모여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영업 형태가 되는 점포가 안정적이고 쉽게 말하면 탄탄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영향도 덜 미쳐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덩치 큰 고객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래서 개별 고객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덩치 큰 고객만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자기도 모르게 우습게 봐버리는 거죠. 그런 자세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이고 하지 말아야 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지금 한 500만 원짜리 제품을 보고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이분은 5만 원짜리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내 신경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무시하면 안 돼요, 이쪽을. 신경을 안 쓴다는 걸 느끼잖아요. 엄청나게 화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돌아오는 보복도 만만치 않다. 이 생각을 반드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보세요. 내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고객이 최고입니다. 내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구매하고 만족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소문도 내주는 고객이 되는 거예요. 내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도 있고 품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몰라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다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다 신경 써야 된다고. 싸다고 반드시 고객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객의 입장에서 다 다르다는 거죠. 고객을 한정시키는 게 좋고요. 어떤 사람으로 한정시켜야 되냐면 이 제품이 없으면 고통스러워할 고객으로 한정시키는 게 좋아요.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렵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의 폭을 사실은 되게 좁히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은 특히 더해요. 뭐냐면은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요, 소비 트렌드 자체를 보면 아무거나 안 사요. 딱 사고 싶은 것만 사요. 가격하고 상관없어요. 기성세대들은 안 그렇죠. 그냥 이거 없으면 대체를 자꾸 가죠. 개념. 근데 요즘 소비층은 들려. 근데 이 젊은 20, 30대 소비층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비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시니어 계층이 오더라도 이 패턴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객은요, 단순히 그냥 보고 사는 것 같잖아요. 이게 과정을 거칩니다. 구매하기까지는 인지해야 돼, 인지요. 알아야 돼요. 그 뭔지를 알아요. 인지 단계에서 실패하잖아요. 못 팔아요.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뭔가를 아이템을 정할 때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 고객들이 많이 아는 제품을 파는 게 그만큼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저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알면 아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처음 보는 거라, 예를 들자면. 들어봤어.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지나가다 짜장면 집 보면,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이러면서 막 짜장면이 뭐지? 막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가죠. 근데 머릿속에서 이게 다다닥 가는 거죠. 그리고 비교 검토까지 가요. 뭐냐면, 저 집 먹을까? 저 집 먹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집이 맛있더라. 그럼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근데 모르는 거는요, 이 과정이 루즈해지고 길어져요. 그러면 구매가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구매까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타조가 되게 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타조 고기가요, 먹으려면 사람들이 인지는 해요. 타조가 뭔지 알아요. TV에서 많이 봤거든. 그런데 이해를 못 해요. 그 고기를. 그러니까 비교 검토할 대상도 없는 거야. 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할 때는요, 엄청난 인내의 시간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들어와야 돼요. 이 시장에.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싶어서 그냥 하면은 아닙니다. 고객들은 철저합니다, 이게.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분석을 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 사러 가보세요, 옷 사러. 결국은 그거 살 거면서. 그냥 다 보고 하잖아요. 그 결국 뭐냐면 비교 검토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보면 뭉쳐 있죠. 모여 있죠. 그게 서로 뭐냐면 비교 검토 대상이 없으면 내 제품이 우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유명한 브랜드 같으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제품이 저쪽 제품하고 고객 소비자가 비교해서 제품 색상은 좀 별론데 가격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하면 이게 비교해서 여기가 채택이 되는 형태가 나.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네 아파트 상권 같은 데서 가보면 상가 안에 보면은 한 층이 보면 전부 다 옷가게들이 쫙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괜찮은 상권이에요. 반대로 이제 로드 길가에 보면 가끔 작은 점포의 옷가게가 띄엄띄엄 있는 경우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비교 검토가 안 돼요. 비교 검토가 안 돼요. 그럼 거기 어떤 사람이 오느냐? 구매를 확정 지은 사람만 와요. 그죠? 누가? 아는 사람. 그 지인 판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매출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감정 차이가 있어요. 판매자 입장은요, 내 제품이나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고객이 구매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구매자는 안 그래요. 뭐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저쪽은요, 예를 들어 음식점이다. 맛있어 먹는 거 아니야. 왜 먹어? 여기가 제일 가까워.
그러고 빨리 나오니까 먹는 거야. 이 개념이에요. 싸니까 먹는 거예요. 각기 다 틀려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놓치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 다른 점포가 옆에 딱 들어와버리면 고객은 그걸로 확 이동해버린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굉장히 고객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변해요. 수시 때때로 변해요.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그걸 안 변하면 그건 고객이 아니에요. 고객은 변하게 돼 있다. 그래야 나한테도 유리하죠. 안 변하면 보세요. 잘 되는 집은 영원히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새롭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가능. 자신의 권리 주장이 강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우리 그 애들하고 어디 뭐 음식점 같은 데 밥 먹으러 가면 아주 불편해요, 우리 애들이. 제발 좀 조용히 드시고 갑시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거 갖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안 지킬 경우에 저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불만 고객은요, 절대로 불만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꼈을 때 불만을 이야기하는 고객은요, 그나마 그곳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일 안 좋은 고객은요, 이러고 갑니다. 최고입니다. 이러고 갑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이제 그러죠. 나가면서 에라이, 진짜입니다. 이런 고객이 많아요. 근데 뭐 잔소리 하잖아요. 다시 올 의향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고마워해라.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각양각색이에요. 정말로 별의별 고객이 다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는 멘탈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죠. 하지만 그런 줄 알면은 돼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이입시켜서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고객은 원래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비 왔다고 천둥 쳤다고 번개 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맨날 해만 쨍쨍쨍쨍 내리길 바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불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요. 고객의 불평, 불만은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샐러드를 우리 딸내미가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둘이 가서 이제 사가지고 포장해가 갔어요. 근데 브랜드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갔는데 제 거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우리 딸에서는 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그게 그래서 먹기 전에 발견이 됐어요. 사진을 찍었죠. 그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보상 조치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어요. 저는 이 상태로 놔두면 이거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에 영향을 또 안 좋게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본사에다가 그 사진 다 보내서 대표 앞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요, 제가 만약에 대표 같으면 바로 즉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야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요, 화가 무지 났어요. 이걸 내가 확 터뜨리냐 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또 그 회사하고 또 관련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전화가 왔는데 누가 왔느냐?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조치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처신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어떤 상황에서 그 브랜드가 내가 나중에 만날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좀 그런 거는 절대 이렇게 안 잊어버립니다.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뭘 바라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언론, 내 아는 기자들 통해서 다 퍼뜨리고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은, 그리고 내가 반드시 거기다가 뭘 이야기했냐면, 이 가맹점주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너가 하지 마라, 본사에서. 절대로. 이거는 왜냐하면 저가 가맹점에 산 게 아니고 공급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객 불만이 생기잖아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대처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반응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사정, 이게 아니라 일단 바로 연결이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고객이 불만이 생기고 만족하는 고객의 차이는 이거예요. 기대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면 기대 수준이 높죠. 그런데 가보니까 형편없어. 그럼 화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런데 여인숙 같은 데 가요. 기대를 안 하죠. 근데 너무 깨끗해요. 감동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그걸 가만히 안 있죠. 막 난리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족과 불만족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거는 고객이 정해요. 자,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 정도 내 가게에 오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올 것인가라는 것은 스스로 예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 걸 예측을 못하면 운영하는 아무런 철학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운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장사는 하면 안 된다, 영업은. 그래서 고객의 기대 수준은 이 정도 될 것이다 판단하고 항상 그거보다가 약간 조금은 올라가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약간만 올라가면. 이거를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유지시키는 게. 그런데 무조건 막 좋고 환경 좋고 이게 뭐 내부 환경 좋고 서비스 좋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가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너무 좋아. 그럼 불안해합니다, 고객이. 혹시 나갈 때 그렇지요. 진짜입니다. 불안해합니다. 고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요,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창업자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불만 고객은요, 대부분 한 96%의 불만 고객은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만을 느끼면 다시 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명의 고객을 구매 고객화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데 그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는요, 그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낀 고객의 90%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0%는 그 대부분. 그 다음에, 불만스러운 경험을 가진, 고객은 적어도, 그 자신의 그 경험을 9사람한테 이야기한대요. 9사람한테. 결국은 한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면 9명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만족을 느껴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다가 한 사람한테 잘못
이미지를 주면요.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26명의 불만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사람을 불만족시키면은 나는 한 26명의 불만 고객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은 불만 고객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진짜입니다. 그런 것도 좀 팔이 있고, 대부분 보면 70%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만을 가졌다가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70%는 재구매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회는 있다는 거죠. 70%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더 신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불평, 불만을 할 경우에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든 아니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미온적으로 대처하죠.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씨앗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 씨앗이 어떻게 클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런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객은 만족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고객은 오면 만족시켜야 되는데 고객 만족이라는 게 그 일일이 또 뭐 만족했습니까? 물어본다고 예, 만족합니다 해서 만족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기대 수준하고 이쪽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그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건 기대를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간혹 보면요. 특히 이제 그 지방에 좀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뭐 보고 허름한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뭐 카페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서 나오는 음식 그릇을 딱 보는 순간 감동하는 경우 있어요. 진짜예요.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죠. 그리고 그릇의 질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흥분된, 사람이 약간 흥분하면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냉철해지잖아요. 흥분하지 않고 쫙 가라앉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잖아요. 모든 게 비판적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고객을 대면할 때 고객의 긴장을 쫙 풀면서 고객의 이걸 좀 만드는 게 뭐냐면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내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고객 만족 정도를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요즘 보면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뭐 하고 나면 문자가 오죠. 서비스 어땠습니까? 이러고. 그러면 다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안 좋은 거는 실제로 안 좋게 느낀 거는 절대 좋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뭐 한 평균 이상만 되면 그냥 다 좋은 쪽으로 가지만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그 모르게 이렇게 미스테리 쇼핑 같이 모르게 가가지고 고객 손님인처럼 해서 고객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와서 고객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재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소자본 창업해가지고 외부 기관에 이걸 의뢰해가지고 우리 점포의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뭘 보냐 하면은 재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오게 해야 됩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요,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창업자인 경우에는 고객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기억을.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그렇게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뭐 처음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게 고객이 머리가 많이 아파요.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 기억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쪽에서 앉아서
근데 내가 그래서 너무 상세히 기억을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객이 불편한 기억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기억은 근데 사람은 기억해. 언제 왔다. 저 사람 두 번째다, 세 번째다까지는 몰라도 저분 다시 온 분이다, 아니다라는 건 알아야 돼.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사람 기억 잘 못한다. 그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저 사람 다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해라.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당황해 하는데 그거는 좋은 당황, 긍정적인 당황이지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럼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훈련이 돼서 해야 됩니다. 훈련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오지? 왜 방문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왜 방문해? 저 사람이 다시 온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고객 관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아까 기억하고, 기억을 못하면 아는 척 해야지. 아는 척 하는 게. 정보 제공해 줘야 되고, 방법은 다양하죠. 고객한테 수시로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정문 출입구에다가 붙이고, 아니면 이게 미리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보 벽에다가 부착하고, 아니면 고객 일일이 이제 나가시는 고객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더 좋은 거는 고객을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 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명함을 이렇게 추첨하면 나중에 뭐 주겠다고 해서 고객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아니면 뭐 할인 이벤트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꾸준하게. 근데 일반 점포에서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한번 사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은 그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맞죠. 알려주는 게. 그게 도리죠. 그게 고객과의 약속이고 또.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냐. 그래서 보세요.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프랜카드도 붙이고 전단지 만들어서도 뿌리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고객이 자기 정보를 노출시켜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요즘은 그런 거,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단 작은 점포에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고객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크게. 그거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신에 꾸준하게 문자가 오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매일 오는 건 효과 없어요. 그거는 꺼버려요. 이제 거절시켜버리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존재를 알리는 거죠. 내 존재를 알리는 형태로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요. 보십시오. 간장게장 잘하는 집에서 새로 언제부터 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날리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근데 마침 누가 간장게장 잘하는 집 주변에 어디 없어요라고 딱 하면은 이게 연결이 확 되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있는 거죠. 보내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예요. 보내면 확률이 0.001%라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느냐?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정보 제공은 수시로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수시로 해야 되고, 새로운 점포 운영 방식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할 때도 그렇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돈 안 들이고, 큰 돈 안 들이고 꾸준하게 하는 거지,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구매 고객하고, 잠재 고객이 있는데, 구매 고객을 다른 경쟁사에 있는, 경쟁 점포에 있는 구매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하지 마라 그래요.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화 만드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들죠. 그죠?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고객이 누군가가 정해야 돼요. 내 고객을 정해야 됩니다. 이걸 안 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 고객을 누구인가를 정해야 돼요. 내 고객인가.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 아이템 가지고 이 상품 가지고 여기서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 상품을 주로 구매해야 하는 고객이 누군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연령대도 나오고, 그죠?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경제력까지도 봐야 돼요. 제품의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은요. 그래도 약간 구매력이 어느 정도 갖춘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까지도 모르면은 그럼 뭐 대하는 틀려지잖아요. 아예 고객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고객이 정해지지 않으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반드시 내 고객을 정해야 된다. 내 고객을 정해야 된다. 자, 고객하고 관계 관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과의 관계 관리 한번 구매가 하고 끝나지 않도록 계속 고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은 웬만한 어떤 그 중소기업 이상에서 유통하는 회사에서는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점포, 소상공인들은 이걸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던 곳을 구매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지금은 거기 안 가는데 그쪽에 갈 일이 있을 때 그쪽을 생각하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문자 막 이렇게 보내죠. 막 이렇게 뭐 예전에는 뭡니까 택시 있잖아요. 대리운전 막 엄청 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대리운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 보내냐 하면요. 그게 효과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효과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로 음주운전을, 술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장을 해놓죠.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딱 와. 그럼 이건 100%죠. 그러면 안 보내면요. 없죠. 가능성이 제로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잠재되어 있는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우리 가게로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때 만족을 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물건 다 팔고 계산 다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나갈 때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제가요, 용산에 어떤 지하 상가에 제가 자주 거의 제 이발을 거기서 합니다. 미용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뭐냐면은 딱 끝나고 계산하고 딱 나오면 내 머리를 했던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밖에서 딱 기다립니다. 그걸 라스트 핏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접점을. 그러면서 인사해요. 기분 되게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잘 못 봤어요. 원래는 나갈 때는요, 문 열고 배웅까지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운영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게 힘드는 경우가 많죠. 이 작은 점포에서는. 그러면 나갈 때 가만히 그냥 나가게 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런 것까지. 사실은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종업원보다가 창업 주인이 해야 됩니다. 주인이. 그만큼 마지막에 여운을 남겨줘야만이 다시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시 올 확률이 높다. 자, 내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 고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내 고객은.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여러분들 아주 비싼 명품 파는 대점원들은요, 거기서 판매하는 판매 사원들은요, 교양 수준이 틀립니다. 이미 교육도 엄청나게 받아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못 합니다. 왜? 오는 고객의 생각하는 그 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용이, 그 판매 비용 안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게 결국은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요. 다 비용이에요, 그게. 그 가격으로 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고객을 지불하는, 그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에 상응되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꾸준하게. 물론 이걸 우리가 이제 소비 트렌드가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작게 보면 있잖아요. 내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개개인의 고객이 원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잘 운영하시는 분은요. 저분이 짠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객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싱겁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미리 싱겁게 해드리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감동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짜게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요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인데 예전에 매일 점심 먹으러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종업원들도 알고 다 알고 이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야,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러다가 야, 내 잘 아는 데 있으니까 글로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주인이고 종업원이고 나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잘 안 되매. 그래서 내가 빨리 먹고 나가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갑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요, 그냥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미세한 것을 놓치는 게 누구냐? 주인이 놓치면 안 되죠. 주인이 놓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고객이라는 게 정말로 나는 이런 고객만 받겠다라고 정해서 가면 쉬워요. 다른 고객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 고객은 일단 크게 성별로 여성, 남성이 나눠져 있고 연령별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경제 수준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대응할 만한 정도에 있는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하고 그 고객들이 구매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을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게 창업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해가지고 막 크게 벌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가는 유지해 나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고객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족한 고객은 계속 만족하게끔 해야 되고 불만족을 표시하는 고객이 왜 불만족을 표시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전에요. 이건 실제예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남기고 간 고객의 음식은요. 반드시 주인이 먹어본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음식에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내면은 이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덜 고팠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자체도 시도를 안 해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을 하고 나서
창업 상태에서 유지를 쭉 해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계속 유지를 해나가려면 일정한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고객입니다. 고객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갖다 주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예를 들어 스톱하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객만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이야. 예를 들어서 50대 창업자가 20, 30대 고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고객으로 정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냥 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을 하시면 반드시 내 고객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 이 소비 패턴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